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8일입니다. 이제 총선이 3일 전의 일로 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충격을 받은 우파 시민들이 그 이유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파는 단결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분열했습니다. 그 결과 5대4의 여론, 5대4의 득표율인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아주 2대1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차이는 황교안 대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김세연 같은 사람, 그리고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져야 합니다. 이 5명이 분열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반수 의석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득표율에 맞지 않는 의석수가 나온 것은 이 5명이 분열적인 공천을 하고 분열적인 이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겁한 변명은 차명진 막말 때문에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통계상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차명진은 막말을 한 게 아닌데 그것을 막말이라고 규정하고 후보 제명이라는 막말을 한 사람, 바로 황교안 그리고 김종인 두 사람이 막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파는 건재합니다. 우파가 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 것은 통합당이 진 겁니다. 우파는 전례 없이 단결했습니다. 이렇게 우파가 분열하지 않고 단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우파 분열 운운하는 사람들이 황교안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우파 분열을 했다고 하는데, 황교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이 잘한 것은 잘했다, 황교안이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조건 황교안을 지지하지 않았느냐? 황교안이 다소 잘못한 거 있더라도 덮어주었어야지. 이게 바로 통합당을 참패로 이끈, 이게 맹동주의자입니다. 이게 맹종주의자입니다. 황교안 맹종주의자가 결국 분열을 일으켰는데, 그러나 다수 우파 유권자들은 표를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기독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이런 쪽에서도 지역구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사퇴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도 통합당은 표수와는, 득표율과는 전혀 다른 의석수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공천 실패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통계를, 저는 항상 이 통계를 중요시합니다. 어제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표를 합산을 해보니까 49.91%를 받았습니다. 뭉뚱그려 5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9.91%니까 표수로는 1434만 5425표입만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후보가 받은 표수를 합산을 해보았습니다. 1191만 5277표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1.46%입니다. 그리고 5대4입니다. 5대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5대4로 나온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으로 더블 스코어로 나고 말았습니다. 5대4대로 갔다면은 대충 민주당이 한 160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한 130석 차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더블 스코어로 나온 것은 완전히 공천 실패입니다. 그 공천 실패의 원인이 바로 분열입니다. 황교안 그리고
김형호, 유승민, 김세연 이런 사람들이 분열적 공천을 한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를 컷업 시켜버리고 김석기 같은 사람 그 광우병 난동을 진압을 했던 용산 방화 사건을 진압을 했던 김석기 같은 사람을 컷업 시키고 나중에 다시 살아났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흠지 출마라고 그래가지고 중진들을 자기 지역구에서 뽑아내가지고 다른데 공천하고 또 젊은 사람들 내세운다 해가지고 수도권에 그것도 내세웠다가 모조리 패배하도록 만든 이게 허영과 오만과 분열의 공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패인입니다. 여기 바로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1등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왜 미래한국당이 1등을 했느냐. 그것이 통합당하고는 다른 이미지였기 때문에 통합당처럼 분열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이. 그리고 당명이 미래통합당보다는 좋았습니다. 미래한국당이죠. 얼마를 얻었느냐? 33.94% 1등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이 만든 정당은 33.35%였습니다.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이런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례정당 투표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느냐? 우파정당, 좌파정당으로 딱 나누니까 여기서도 5대4입니다. 5대4. 그러니까 전국적 표심은 좌파 5, 우파 4입니다. 우파가 줄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우파 6, 좌파 4 이렇게 됐습니다. 불리한 여론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통합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제로였습니다. 다만 이처럼 크게 졌다 하는 것은 코로나 탓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통합당의 분열, 그런 통합당의 분열이 우파를 배신한 겁니다. 통합당의 분열적 정책이 우파를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 의석수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리 제가 또 글을 썼어요. 투표 전에 글을 썼다가 며칠 가지고 있다가 투표일 오후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망할 길만 골라서 한 통합당. 이게 투표 전에 썼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분석이고 예측이었다. 제가 의석수를 예측을 하기를 100석에서 110석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통합당 의석수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을 막 SNS로 지금 돌리고 있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썼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게 투표 전에 썼습니다. 투표 끝나고 나서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자, 한 12개를 지적을 했습니다. 왜 통합당이 질 수밖에 없느냐. 1.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임에도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론을 묵인 내지 추인하는 꼴이 되었다. 자당 출신 두 대통령 보호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건설 세력의 업적을 스스로 부정하고 정권이 말한 바 적폐 세력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좌익의 체제 탄핵 전략에 명분을 준 자살 행위였다. 홍준표 대표가 구속 재판을 받는 박근혜 씨를 출당까지 시킨 것은 자기 부정의 극치였다. 이 탄핵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 역사적 사변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문서화하지 못했다. 사과도 옹호도 하지 않았다. 용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적 능력과 성실성의 문제였다. 3.
황교안 대표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 배신자 유승민과 손을 잡았다.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 문재인 정권 등장의 레일을 깔아주었던 이들을 갑으로 대우하고 정통 보수 세력을 화나게 만들었다. 당력이 10대 1인 새로운 보수당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흡수당하는 형식이었다. 4. 유승민 측의 요구대로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메이킹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킨 실수였다. 이념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담은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새로 건 미래통합당은 미래와 통합의 연결 논리가 이어지지 않아 물과 불을 섞은 것 같고 외우기 힘든 고통스러운 명사였다. 이 계명으로 10석 이상을 잃었을 것이다. 5. 황교안 대표는 보수 배신자 유승민 세력을 영입하는 그 순간 광화문 세력을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와는 결별하였다. 이는 정통 보수 세력의 이탈을 가져와 미래통합당 출범 효과를 무산시켰다.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합산이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이게 이번 선거의 기본 수치가 되었다. 정당 지지율 차이가 의석수 차이로 나타났다. 6.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역구 공천을 포기, 사실상 미래통합당을 밀어주었는데도 황교안 대표는 중도와의 통합 계기로 삼지 못하였다. 안철수를 찾아가 감사를 표시하는 쇼도 하지 않았다. 보수와 중도의 통합 없이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한데도 보수 축소에 그친 미래통합당으로 만족하였다. 7. 공천을 자유한국당에 애착이 없는 김형호, 이석연, 김세연 주도에 맡긴 것은 오만과 허영심이 깔린 대실수였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사건건 황교안과 갈등하고 사천 시비를 불러 민주당보다 더 많은 물갈이를 하고서도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데 실패했다. 8. 총선의 주제를 체제 문제로 가져가지 않았다. 안보, 외교, 북한 문제를 외면하고 경제 파탄 비판에 주력함으로써 국민들이 절박성을 느끼게 만드는 데 실패하였다. 대한민국이냐 김정은이냐 자유민주냐 공산 독재냐라고 정직하게 말했어야 했다. 9. 코로나 사태에 수세적으로 대응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여 200명 이상을 죽게 한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친여 언론이 쏟아내는 자화자찬의 방역 성공담에 눌렸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몽골의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야 했다. 10. 황교안 대표의 종로구 출마는 전략적 실수였다. 이기기 힘든 싸움에 명분돈으로 뛰어든 것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언론이 등을 미니 내키지 않은 출마를 한 것인데 그리하여 통합당의 선거 지휘는 가치관이 맞지 않는 김종인 씨가 대행하게 되었다. 김종인 씨의 과거 행적과 나이가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를 더욱 따분하게 만들었다. 11. 김대호, 차명진 후보 제명 소동은 좌익의 장기인 막말 프레임에 굴복해서 자폭한 것이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당당히 대응하면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였는데 지레겁을 먹고 후보 제명이란 극약 처방을 내렸다. 후보 제명이 막말 아닌 말을 막말로 기정사실화하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일당 기사감을 머리 기사로 키워준 자해였다. 12. 모든 통계가 참패를 예고하는데도 통합당은 이기고 있다고 국민들을 속였다. 국민 총선 투표 이틀을 남겨두고 개헌 저지선도 위태롭다고 SOS를 쳤지만 너무 늦었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사상투쟁을 포기하고 관료적, 상투적 선거운동으로 전략 전술이 흥크러진 선거판을 만들고 말았다. 이념 대결이 지속되는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다. 선거 전략은 이미지 조작이 핵심인데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는 애매하기만 하였다. 이미지는 이름에서 출발한다. 미래통합당이란 최악의 장명이 10개 이상의 의석을 날렸을 것이다. 개표 진행 중에 서둘러 당직 사퇴를 발표하고 떠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가진 본질적
부정성을 희석시켰다. 요 뒷부분은 개표 중에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떠날 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개표 중에 하면 안 되죠. 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결과 확실히 드러난 16일 오전에 정리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 선거는 원천적 부정선거였다. 선거법을 제1야당을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킨 데서부터 출발했고 연동형 비례제는 야바위판으로 변했다.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우리 당 후보를 폭력배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야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고 같이 싸웠던 후보자들에 대한 예의죠. 무엇이 급해가지고 짤막한 정리된 문서도 아닌 걸 읽고 사라져버립니까? 이걸 통해서 장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장수가 되어서 병사들을 지휘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에 통계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파는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5대 4니까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입니다. 7%포인트만 더 얻으면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7%포인트만 더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47대 43이 됩니다. 이깁니다. 47대 43. 7%를 어떤 식으로 얻을 거냐. 지금식으로 차명진 탓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식으로 무슨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통합당은 저도 더럽게 졌습니다. 그러나 우파는 패배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파가 진 게 아닙니다. 통합당이 진 겁니다. 우파는 최대한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눈물겹게. 그러니까 지금 우파가 또 황교안 무슨 팬클럽으로 돌아가서 황교안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차명진 같은 사람이 선거를 망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2022년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치를 갖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싸움은 통합당이 거대한 주제를 걸고 문재인 탄핵, 국가 반역, 이적 행위 이런 걸 갈고 선거를 하지 않고 나는 덮어주겠다. 이런 포퓰리즘 경쟁을 하는 바람에 저도 비참하게 졌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거니까 다 잊어버리자. 지나간 것이 소중한 겁니다. 우파는 과거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차명진 같은 사람, 정광훈 같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그런 허황된 소리로 이 패배를 덮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은 경멸을 삽니다. 경멸을. 우파는 경멸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파의 미학은 항상 애국심, 상부정신, 기울, 정직성입니다. 우파는 멋진 우파라야 됩니다. 정직한 우파라야 됩니다. 당당한 우파라야 합니다. 꼼수 부리고 그리고 계속 말도 아닌 변명을 하는 사전투표를 부정하려면 전국에 수만 명의 공무원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들키면 패가망신하는데 세상에 대명천지에 사전투표 부정에 가담할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한국은 그래도 정권은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 집단의 기본적인 성실성은 일단 믿어야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전투표 부정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은 뜬구름 잡기입니다. 제발 우리가 더럽게 지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당당하게 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